세계은행에서 골든 에이징 오버뷰라는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생산성, 가난, 불평등에 관련된 핵심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희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그 시니어 골든 에이징 오버뷰라는 그 방대한 리포트 속에 나타난 것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주 2회, 3회 글로벌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과 비즈니스 트렌드를 소개합니다.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오늘 리포트의 핵심은요, 고령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고령화가 가난, 불평등의 위험성을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생산성에 관련돼서요, 나이 들미 두뇌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 인지 기능의 저하에는 영향을 미치나 언어, 특히 관계 형성 능력에는 오히려 뛰어남을 보인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보 처리 능력이라든지 기억력은 좀 떨어지지만 의미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언어와 말하기 능력은 상당히 뛰어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두뇌를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나이가 들었고 인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 경우에는 학습과 함께 경험을 동시에 활용하는 그런 뛰어난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진국일수록 고령 친화적인 이러한 인지 스킬이 보다 생산성에서 중시되고 있다라는 그 자료를 들고 있습니다. 창업 의지에 있어서도요, 55세가 넘었다고 해서 의지가 굉장히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5세 이상에서도 창업 의지는 큰 차이가 없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리스크, 위험을 어떻게 감지하고 그것을 감내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차이는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수준과 창업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요, 55세 이상에서 특히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55세 이상인데도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은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이 들면 이제 가난한 부분을 보면요, 반드시 가난함으로는 이끌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생산성에도 마찬가지로 나이 들면 무조건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은 전제가 좀 잘못됐고요. 오히려 고령 친화적인 인지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밝혔고, 창업의 의지도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나이 들미라는 것이 반드시 가난함을 이끌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데이터를 통해 연금 또는 공적자금의 도움을 통해서 가난함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식비인 경우에는요, 나이가 들어도 줄지 않습니다. 다만 식사를 밖에서 하느냐 안에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의 비중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의 경우 이제 특별히 폴란드, 루마니아, 터키 이 경우를 들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연금의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령자는요, 비용을 어디에 쓰냐면 건강이나 공공요금 지출 비중에 많이 쓰고요. 오히려 이제 교통비나 교육 지출 비중이 적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자녀가 아무래도 교육이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육비가 약 10에서 20% 정도 줄게 되고요. 그리고 교통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고령자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이 많이 있고, 무엇보다 이동 거리가 짧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시니어들이 일자리를 구하거나 행동했을 때 항상 말씀하시는 게 1시간 내외 거리, 특히 이제 지하철을 활용한 1시간 내외 거리 같은 것을 중시하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도 교통과 교육 비중이 줄어듦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조건 나이뿐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노동을 공급하는 구조라든지 소비 요구라든지 저축, 투자, 노동 참여, 정치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가 불평등한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성은 있는 거죠. 사회가 고령화되면은 이제 수입이라든지 참여라든지 건강, 수명 차이가 이제 커지니까 양극화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젊은 사람은 근로 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데 노년층은 자산 수입에 크게 의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자산이 있고 없음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 부족한 것은 공적 자금, 연금이라든지 공공 부조를 통해서 어느 정도 해치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연금은 고령자의 빈곤을 줄이는데 너무나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생산성, 가난, 불평등을 얘기했는데요. 생산성에서는 두뇌 인지 기능의 차이가 고령 친화적인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을 따라서 고령 친화적인 인지 스킬이 선진국 산업 구조에서 필요함을 얘기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창업 의지라든지 교육 수준에 있어서는 교육을 받은 시니어들의 변화, 활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난에 대해서도 무조건 나이가 들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연금이라든지 소비에서의 변화 그리고 공적 자금의 지원을 들고 있습니다. 불평등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 속에 양극화 위험성이 있지만 연금 등의 기여로 어떤 사회 구조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화가 생산성 저하라든지 가난 불평등의 위험성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말하다시피 행동의 변화라든지 정책의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월드뱅크의 골든 에이징 오버뷰라는 세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약 한 200페이지 정도 커버한 것 같은데요. 이 안에 있는 작은 그래프나 특히 의미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개를 합니다. 물론 간단하게 요약해서 넘어가지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검색하셔서 이 자료를 읽어보시면 어떠한 큰 방향성 그리고 특히 이제 데이터에 기반한 판단을 할 때 어느 정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시니어 라이프와 시니어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혹시 내용을 못 듣더라도 이 컨텐츠를 모두 소화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